삶은 매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 길이 맞는가? 내 안의 평화는 어디쯤 있는가? 이 영상은 그런 질문들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를 수 있도록 조용한 성찰의 시간을 선물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니의 좋은 글 정원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영감을 더하세요. 자기 개성과 성장, 현재에 집중하는 삶, 고통과 불편함이 주는 교훈, 스스로의 철학을 삶으로 구현하는 자세,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까지 이 모든 주제는 서로를 연결하며 궁극적으로는 내 삶을 더 깊고 단단하게 살아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음악과 함께 듣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눈을 감고 듣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에 집중하는데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가 고요하게 흐르기를, 그리고 당신 스스로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고통과 불편함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선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평온한 날씨, 예상 가능한 하루, 불안하지 않은 감정. 하지만 삶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상치 못한 고통과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불편함, 그리고 바로 그 순간들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불편함은 성공의 통화입니다. 어떤 목표든 어떤 성취든 그 반대편에는 언제나 불편함이라는 대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명한 작가 팀 페리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회피하고 있는 불편함 속에 당신이 원하는 삶이 숨어 있다 라고요. 불편함은 그 자체로 통증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신호입니다. 그것을 감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요 속에서만 피어나는 꽃은 없습니다. 가뭄과 비바람을 이겨낸 나무만이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고통과 실패는 위대한 교육자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실패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진실한 스승입니다. 그 안에는 내가 미처 몰랐던 나의 한계, 그리고 내가 아직 마주하지 않았던 가능성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외부의 사건이 당신을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해석이 당신을 다치게 한다 라고.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는 우리를 무너뜨릴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낙담하거나 혹은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환은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을 때 시작됩니다. 올바른 행동 외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불편함 속에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행동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말, 세상의 흐름, 우연히 맞닥뜨린 고난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 바깥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태도를 택할 것인가? 어떤 말과 행동이 나다운 것인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이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결과는 너의 일이 아니다.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의 나의 자세입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그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은 하루입니다. 불만은 수용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입버릇처럼 불평을 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하지만 불만은 결국 수용하지 못함에서 비롯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저항이 생기고 저항이 커지면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불만을 줄이는 법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만은 세상을 탓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용기입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이 또한 나의 일부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상황의 피해자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됩니다. 고통은 삶의 가장 깊은 자양분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내면의 힘은 고통을 피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서 비롯됩니다. 불편함은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지금 이 불편함을 견디며 무엇을 배우겠는가? 당신이 그 질문 앞에 머물 수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성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고통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정직한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 안에 담긴 교훈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삶의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꺼내보려 합니다. 지금 나는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종종 행복을 미래에서 찾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지겠지.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오면.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현재를 즐기는 능력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미래에 기대는 삶은 현재를 잃어버리는 삶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리며 현재를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기다림 속에 있는 동안에도 인생은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쁨도 기회도 사랑도 모두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언젠간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연습.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을 지나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지금뿐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말합니다. 과거는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너에게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지금의 이 순간이 삶의 전부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느낄 수 있는 것,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옮겨갑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나간 후회와 다가오지 않는 걱정에 마음을 쓰는 것은 가장 귀중한 지금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도 말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탐하지 말며 오직 지금을 잘 바라보라 라고. 우리는 오직 이 순간에 집중할 때 비로소 삶의 리듬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리듬 위에 평온함이 깃들고 그 평온 속에서 비로소 삶의 깊은 만족이 피어납니다.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히 해내는 것, 오늘의 작은 루틴을 성실히 지키고 사람들과 대화에 마음을 다하고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를 느끼는 것, 그런 아주 작은 순간들이 쌓여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 삶의 질이 바뀌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의 기본 원칙은 단순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나다. 그리고 지금의 나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삶에 대한 최고의 응답이다.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 과도한 불안을 품지 않게 됩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가장 확실한 선물입니다. 지금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present, 곧 선물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확실한 선물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생각으로 이 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혹시 어제의 실수에 발목 잡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내일의 불안으로 인해 지금의 감정을 놓치고 있진 않나요? 그 모든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숨소리, 빛, 감정, 감사에 마음을 머물러 보세요. 지금 당신이 존재하는 이 순간이 가장 진실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개성과 성장이라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더 성숙해지고 더 지혜롭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결코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장은 반복되고 매일 새롭게 시작되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의 중요성.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누군가를 바라보며 나의 모습을 비추게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너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자기 개선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비난보다 피드백을 주는 사람, 시기보다 응원을 보내는 사람, 내 발전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고 북돋우는 공감과 상호작용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상호작용 속에서 배우는 삶. 스스로를 돌아보면 정말 깊은 깨달음은 누구와의 대화 속에서 탄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던 질문을 던져주는 사람,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사람, 내가 잊고 있던 나의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사람, 이런 만남이 곧 성장을 위한 거울이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살아간다. 그러니 우리가 맺는 관계는 단순한 소통을 넘어 서로의 성장을 위한 여정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개선은 거대한 목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늘이라는 날을 어떻게 살아내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 하루를 기다리는 날이 아닌 나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첫 걸음을 딛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너는 지금처럼 행동할 것인가? 자기 개선을 꿈꾼다면 오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성장은 곧 삶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기 개선은 단순히 더 나은 결과를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삶을 진지하게 대하겠다는 태도입니다. 나는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가 가진 가능성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스스로에게 정직한가?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이미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개선이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매일 조금씩 더 나은 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이 성장입니다.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어제보다 더 나아졌다는 작고 소중한 성취. 그것을 알아채고 기뻐하고 다음 발걸음을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삶의 흐름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스스로를 믿고 조금 더 나아가는 하루를 살고 계신다면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한 자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스스로의 철학을 구현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책을 많이 읽었다는 의미도 현명한 말을 잘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진정한 철학은 말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설명보다 실천이 먼저입니다. 수많은 철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스토아, 실전주의, 불교, 유교 등. 그 모든 철학이 지향하는 바는 결국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철학은 연설이 아니라 행위이다. 말이 아니라 삶이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철학을 이야기하기보다 철학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에 대해 말하기보다 정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평정심에 대해 설명하기보다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철학은 생각의 구조이기 이전에
행동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철학을 구현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운 철학은 결국 삶의 나침반입니다. 어떤 가치가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라 하루를 살아가야 진짜 철학이 됩니다. 그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작은 일에도 성실하며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유혹 앞에서도 원칙을 잊지 않는 것. 이처럼 일상 속에서 내가 믿는 가치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철학을 말이 아니라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철학의 구현은 자기 자신을 향한 태도에서도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인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가혹하고 인색합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철학 또한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불안정해집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와도 화해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철학의 첫 걸음입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오늘의 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철학을 마음속 신념으로 만드는 시작입니다. 철학을 실천하는 삶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우리는 종종 부족함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것에 충분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삶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행동은 더욱 명료해집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감사는 철학의 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눈빛이고 태도이며 삶의 리듬입니다. 실천하는 철학이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철학을 말하지만 진짜 변화는 나 하나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말 대신 행동을 선택하고 원칙 대신 타협하지 않으며 하루를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철학의 구현이 됩니다. 누군가의 말보다 한 사람의 침묵 속 행동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말하지 않아도 주위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삶으로 완성되는 예술입니다. 철학은 정답을 말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삶의 태도이며 인간으로서 성숙을 향한 여정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철학의 완성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철학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것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이 곧 당신의 철학입니다.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철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을 오늘의 삶 속에 천천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5번째입니다. 우리가 모두 갈망하지만 때로는 가장 멀게 느껴지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흔히 평화를 고요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평화는
세상이 고요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소란할 때 그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머무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평화는 고요한 장소가 아니라 고요한 태도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운둔지나 시골집을 꿈꾸지만 진정한 피난처는 바로 당신 안에 있다. 라고요. 평화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도망치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혼란과 시끄러움 속에서도 자기 마음 안에 조용히 머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평화를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통제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바꿀 수 없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타인의 말, 세상의 흐름, 미래의 불확실함. 이 모든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기본 원칙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행동뿐이다. 평화를 찾고 싶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태도는 에너지의 낭비를 줄이고 혼란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내면의 평화를 우선순위에 두는 삶.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계획하고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의 상태는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 그 잠깐의 시간만이라도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감정에 머물렀는가? 내 마음을 소란스럽게 한 생각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고요한 상태에 있는가? 이 질문들은 당신을 내면으로 이끌고 그 안에서 조용히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감정을 관리하는 것은 마음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힘이면서도 우리를 가장 쉽게 흔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어둡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자책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감정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 우리는 외부의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감정을 관리하는 것은 억누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어떻게 흘려보낼지를 아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대개 해야 할 일보다 해야 한다고 믿는 생각에서 옵니다. 우리는 완벽해야 한다.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더 이상 불필요한 기준과 압박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위한 시작입니다. 하루를 마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최선을 다했고 지금은 편안해져도 괜찮다. 마음의 평화는 선택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시끄럽고 복잡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주는 용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유연함,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집중력,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따뜻한 태도. 이 모든 것이 모여 당신의 마음 안에 고요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 공간에서 쉬어가세요. 그 공간을 매일 조금씩 넓혀가세요. 그것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안전지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외부의 환경보다 그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법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루 한 걸음씩 나다운 선택을 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결국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 단 한 문장이라도 당신의 마음에 머무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은 충분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이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괜찮음 위에 조금씩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노력입니다. 고요한 삶, 단단한 마음, 그리고 따뜻한 당신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